네, 9월 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비가 지금도 조금 내리고 있나요? 자, 이슈 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신인규 기자, 오늘도 어김없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핫 키워드 보겠습니다. 대출 규제, 금값, 명품, 핵심 일정 순서로 하나씩 꼽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출 규제. 바로 오늘부터 대출 규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확대 시행이 됩니다.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인데 요거는 어떻습니까? 정부가 이 2달 동안 미룬 이 규제를 시작한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 뭐냐? 우리나라 수도권의 이제 평균 소득 올리는 가구 아마 한 6천만 원 정도 1년에 버시는 엄마 아빠 포함해가지고 제가 엄마 아빠라고 얘기를 했네요. 어쨌든 제가 얘기를 하면은 은행이 대출 한도를 그런 가구에 대해서는 5,500만 원 정도 줄인다는 뜻입니다. 8월에 은행권 가계대출이 8조 원 늘면서 3년 만에 가장 빠른 수준으로 이 가계대출이 증가를 했는데 이달부터 시행되는 이 대출 규제가 늘어나는 빚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이게 증시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최근 1금융권에 대한 이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규제 의지를 미뤄볼 때 시중은행은 정부의 대출 옥죄기 상당히 잘 따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금융이라든가 최근에 좀 문제가 불거진 곳들, 또 KB와 같은 시중은행들이 전세대출 조건이나 한도까지도 강하게 지금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이 늘어야 수익이 느는 것인데 지금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고, 대출 심사에서 실제 실행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4분기부터는 이런 흐름이 은행권의 본격적인 실적 악화로 작용될 수도 있겠다는 게 업계의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금융권의 대출 규제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보험사나 저축은행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DSR 대출 한도도 은행보다 좀 높은 50%이기 때문에 1금융권이 40%입니다. 대출이 이금융권으로 좀 몰릴 가능성, 그래서 이금융권 실적에 소위 말하는 풍선 효과가 단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지를 투자의 관점에서 볼만 하겠고요. 거기도 규제하겠죠, 뭐 많이 늘어나면. 갑자기 늘어나면 그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부동산 대기 자금이 증시에 유입할 가능성인데 이거는 사실 여러 요인을 같이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증시에 다른 긍정적인 요인이 많이 생겼을 때 추가적인 대기 자금 수요는 있을 수 있겠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증시 유입 가능성도 뭐 상대적으로 있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한 거네요. 근데 이제 대출 규제 이렇게 심각하게 이제 시행을 하게 되면 이제 부작용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사실 중산층이나 서민은 아파트 담보로 생활자금 빌리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런 길이 막힐 것이고, 실수요자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요. 실수요자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은행들 입장에서는 예금 금리는 막 낮추고 있단 말이죠. 시중금리가 떨어지니까. 그런데 당국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렸다. 그러면서 대출금리 올리면 이익이 많이 늘어나겠죠. 맞습니다. 은행 투자자들은 좋겠지만 그 이익은 누가 갖는 겁니까? 그 은행으로 들어가겠죠. 전체 파이는 줄어들겠지만 그 예대금리 차를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은 아직 있다는 뜻으로 보시면 이익률이 되겠습니다. 올라가겠죠. 네. 어찌 됐든 특히 이제 우리은행이 대출 규제 뭐 고삐를 더 많이 잰다고 하는데 뭐 친척 대출 이런 거를 좀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 이런 뭐 댓글도 있다라는 거 조금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금값. 계속 뛰어왔습니다. 국제 금 시세. 그런데 9월의 저주다. 이런 말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거는 전통적으로 그래왔다는 거고요. 잘 따져보면 사실 변수도 있을 겁니다. 일단 9월의 저주가 뭐냐? 월가에서 왜 9월의 저주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 9월이면 금값이 좀 주춤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지난 2017년 이후에 매년 9월이면 금값이 평균 3.2% 떨어져 왔는데 월간 기준으로 보면 이게 금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달이 9월이었습니다. 월가에서 시즈널리티라고 부르는 이 계절성에 따라서 금값이 좀 움직였다는 건데, 이 계절성이 어떤 요인이라고 하면 사실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이게 약간 소프트한 거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월가의 큰손 아니면 트레이딩 데스크라고 하는 실제 거래하는 사람들이 9월에는 금 거래를 잘 안 하고 8월에 휴가 가기 전에 미리 사놓고 가는 현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수요와 공급의 요인 때문에 조금 떨어진 것들도 있었고, 그거는 왜 그러냐? 전통적으로 10년 동안 S&P 500 지수가 9월에 평균 1.5% 하락했거든요. 증시 약세일 때는 그 대안으로 금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금을 사는 수요도 있었다. 이 두 개 정도를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9월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금값의 하락 요인들을 그동안에는 연마다 매년 만들어 왔다. 이런 것들이 블룸버그의 분석이었습니다. 네, 9월 달은 주가도 살짝 불안할 수 있고 금값도 전통적으로는 약세를 보였다. 요런 이제 어떤 통계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올해 9월에는 기준금리 인하라는 큰 변수가 있죠. 네. 요거는 금값이라든지 주가에는 조금 긍정적인 요인일 텐데 요거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게 변수입니다.
그래서 관건은 달러의 약세가 9월에 얼마나 커질까인데 이거는 결국 미국의 9월 FOMC에서 미국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곳에서 금리를 정말 비컷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와도 명확하게 연관성이 있겠죠. 지금 아직까지도 미국의 이 연방 기금금리 선물 시장의 흐름 보면은 50pp, 그러니까 시장에서 비컷으로 부르는 인하 확률이 적지는 않습니다. 30% 정도 선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의 고용이 지금 생각보다 부진하면 시장에서는 FOMC가 오기 전에 달러 가치가 좀 더 많이 내려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나올 고용 보고서가 이 금값의 의미에서도 중요할 수가 있겠고요. 많이 떨어지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금값은 덜 떨어지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중동의 불안감 같은 경우도 아직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 이란 이 얘기인데 중동의 그런 불안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금값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니까 상승 변수로는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은 이번에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나라는 것도 함께 봐야 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의 엔캠과 같은 국내 금 관련주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단순하게 9월이니까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대해서는 조금 망설일 만한 부분도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명품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계속 상승세를 타던 명품의 매출이 갑자기 꺾였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네. 사실은 이게 경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뜯어보면 흥미로운 통계입니다. 산업부가 이 백화점,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 매장 통계들을 표본을 잡아서 하는데 7월의 기준으로 백화점의 명품 매출이 전년 대비 11% 감소했다라고 했습니다. 백화점의 명품 매출이 두 자릿수 이상 감소한 거는 쉽게 말하면 코로나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런데 백화점 매출 자체가 조금 6% 위축돼 있는 거 아닌가요? 6% 줄었는데 백화점 명품 매출은 11% 떨어졌다는 더 많이 거는 줄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코로나 때는요. 명품 매출이 그나마 가장 덜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당시에 여성 캐주얼이 거의 60% 가까이 떨어졌고요. 전체 매출이 40% 떨어졌는데 명품은 19.4% 줄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잘 짚어주셨지만 이번 7월 통계는 어땠냐? 백화점 평균 매출은 6.4%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명품 매출은 11% 넘게 떨어졌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이제는 바뀌고 있나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뜻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더 봐야 되는 게 지금 이 명품 매출 하락 추세가 2분기 넘어가면서 더 깊어지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3분기부터는 아마 3분기 정체로 보면은 아마 오랜만에 역성장이라고 하죠. 분기 기준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고 백화점 명품 비중이 32% 육박합니다. 전체 매출 대비 백화점 명품이 32% 정도 육박하는데, 예, 그래서 명품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는 생각보다 이 백화점주에 관련한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과 같은 상장 백화점주에 대한 실적 우려가 앞으로 조금 더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점도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백화점 매출도 우리가 조금 걱정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내수 부진이 생각보다 좀 많이 그게 본질일 수 심각한 것 있습니다. 같아요. 네. 뭐 윤 대통령은 이제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셨지만 지금 뭐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내수 부진은 체감 경기 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거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백화점 명품까지도 지금 매출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에 글로벌 시장의 핵심 일정 소개해 주세요. 우리나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중요한 게 있고 우리나라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동향이 나온 거죠. 지난달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8월 같은 경우는 1년 전 대비 한 2% 정도 올랐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월비는 이제 소폭 오를 것 같은데 전월 대비로는 0.3% 정도 상승할 겁니다. 그러니까 2%라는 이 전년 대비 상승률은 그렇게 높진 않고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전월 대비 상승률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아마 물가를 보고 통화정책 결정안 하느니 이번에 숫자 보고 만족을 좀 안 할 가능성 역시 한번 봐야 될 것 그래도 같고요. 전년 동기로 2.0% 예상하면 뭐 그거는 뭐 나쁘진 않네요. 그렇지만 숫자는. 추석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제 추석도 있고 지금 월간 기준으로 낮지 않은 수준이고 장바구니 물가 상승기인 추석을 앞두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단순하게 2%라는 안정적인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로는 안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유의하실 부분이고요. 또 8월 3일 화요일은 미국 증시 휴장입니다. 근로자의 라인지니까 예, 국내 9월 3일. 증시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일이 이제 해외의 경제 지표로 우리나라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는 미국 고용이 전 세계 증시를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첫 번째 고용 지표
미국의 7월 채용과 이직이 얼마나 있었는지, 고용의 힘이 얼마나 약해졌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가 이때 나오니까 4일은 미국의 이 구인 이직 보고서, 졸트 보고서 봐야 될 것 같고, 중국의 PMI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경기 어떻게 될까 이 얘기인데 아직까지는 좋지 않은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중국이 조금 좋아야 사실은 우리나라가 좋아지는 측면도 있는데 아직까지 경제 지표로는 반전보다는 좀 걱정이 좀 많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6일 금요일 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나라의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미국의 8월 고용 보고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고용 보고서에서 미국의 실업률이 조금 더 오른다면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준이 비컷 단행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 실업률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이 조건이 되느냐? 4.4% 정도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장의 예상은 4.2%, 4.3% 정도인 것 정도 같이 한번 전달에 비교해서 4.3 나와서 깜짝 놀랐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조금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차트에는 다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밤 기준입니다. 한국 증시에는 그 다음 날 영향을 끼치겠죠. 네. 자,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와 함께한 이슈 레이더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